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상 문제집 교재 231페이지의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1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 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O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 난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계약일 때는 부가세가 있겠죠. 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계약일 때 그 부분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 금액을 적는다라는 사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 해놨는데, 이거는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을 보면은 거래 가격을 적는 날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물건별 거래 가격을 적는 날이 있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물건을 한꺼번에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 넣을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2번의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줄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을 기재한다. 조금 전에 풀어봤죠. 3번의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해놨는데 이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제도죠. 주택거래 신고제일 때 주택거래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가 폐지돼가 있죠.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주택법상에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답항이 되겠죠. 4번에 종전부동산 난 가는 건데 이거는 입주권 매매 계약일 때만 적어넣는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권 가는 거는 정비사업에서 등장하는 용어죠. 정비사업은 바꿔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전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종전부동산 난에 기재할 때는 입주권 매매 거래를 거래가 신고할 때만 기재사항이다 하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 거래금액 난에는 추가 지불액 및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을 다 적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는 항상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을 한번 꼭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지 않고 서식을 보지 않고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을 꼭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에 해당된다 하는데 거짓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옳은 답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놨는데 기억해 보면은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겠죠.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변매냐 여부에 따라서 표시를 하고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죠. 니은 거래 금액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라는 거죠. 종전부동산 난은 입주권 매매 경우에만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될 것이고 계약의 조건과 기한이 있다라면은 그 조건과 기한을 꼭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의 조건과 기한은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죠. 붙인 경우에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뒷건, 니을이 옳은 답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해설에 보면은 작성 방법에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서식에 뒷면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그 점을 꼭 한번 읽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로 갑니다.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자는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무세한 신고는 안 되겠죠, 이 경우는. 자, 그래서 신분증명서 사본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 초창기의 법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는데 굳이 인감증명서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와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죠. 제외되는 경우는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신고 사항이 아니고 요거는 변경 신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버렸죠. 우리가 그 변경 신고할 사항 중에 제가 특별히 주의를 해둘 부분이 있다 그랬죠.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이 제외되는 경우, 그리고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그 다수의 부동산 중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는 전부 다 뭐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유고,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는 재신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조장하거나 방조한다 하는 말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할 때 뭐다? 그 조장하거나 방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번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거래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거래계약서를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제출하지 않으면 요거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우리 법조문상으로는 거래계약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자료에 대표적으로 거래계약서가 들어가거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 되죠. 근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자료 이런 표현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든 신고 의무자든 관계없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 18번으로 갑니다. 법률상 의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해놨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로만 구성해가 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이죠. 1.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다 과세 목적의 제도로서 동일한 취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는 별개의 제도거든요. 별개의 제도인데 우리 법조문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규정에 보면은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3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틀렸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완전히 별개의 취지죠.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목적이지 과세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부터 받고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그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4번에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받은 때는 매수인은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검인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과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세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로 뭐다 강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는 검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마찬가지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지문까지가 전부 다 중요한 관점들을 소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의 19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해놨는데 자 여기서 외국인 토지 취득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로 바뀌었는데 토지에서 건물 취득하는 것도 다 규제 대상이 되도록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의 부동산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을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매수인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특별히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일 경우에 실거래가 신고를 함으로써 이 외국인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특례 규정은 시스템을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취득 원인이
원인이 계약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인 경우가 있고, 계속 보유, 국적 변경이죠. 계속 보유인 경우인데, 이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 등이 취득할 때는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는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에 신고해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가 원인일 때는 다 사후 신고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만 허가받느냐 하면 허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 지역. 그 허가 지역을 또 별도로 네 가지를 외워야 되죠.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죠. 이 네 가지 지역에 대한 토지를 계약을 체결해가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허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이 된 경우에는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국인 취득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를 계약을 체결해가 외국인 등이 취득할 때는 사후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취득 원인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허가 지역에 대한 허가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가 되죠.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요거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입니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 틀어두로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에 1. 신고관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에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허가 지역을 외국인 등이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허가 신청해 오면은 이 허가 지역을 지정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취득 목적이라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라라는 규정입니다. 2번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무효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죠. 4번에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 등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토지 거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 서류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5번에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6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번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을 하는데 허가 지역이 아닌 곳을 찾아라는 거죠. 요 네 가지 지역이 아닌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1번, 2번, 3번 지문에 해당하는 지역을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지역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1번에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계약 체결 전에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해놨습니다. 아닌 것. 요 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하게 되는데, 기억에 공원보호구역 골라야 되겠죠.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니언, 티건, 리얼, 미엄은 앞에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외국인 허가 지역입니다. 22번으로 갑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등에 관한 특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이 부동산 등이라면 토지, 그리고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2번에 위 1의 외국인 등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되겠고 3번에 외국인 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 원인이 계약 외죠. 4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이후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원인이 계속 보유죠.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마찬가지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5번에 위 1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은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제외하며 신고 대상인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제외한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 1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록하는 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때는 이 허가 대상 지역은 신고 사항이 아니죠. 허가 대상이니까. 이 토지 지역은 제외를 해야 되고, 또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은 또 제외가 되죠. 왜? 그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틀린 답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지금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해설도 제대로 되어 있는데 3번 지문도 옵니다. 외국인 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오네요. 이 문제는 틀린 답방이 없습니다. 제가 문제를 편집하면서 실수를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22번은 답이 없습니다. 계약 외의 원인,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관청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문제가 없지만은 3번 지문을 곧 틀린 문장으로 고치지를 못했네요. 오 문장을 틀리게 고쳤어야 되는데 제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O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에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했는데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맞습니다. 300이나 100이나 맞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의 신고관청이 되겠죠. 2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3번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바로 취득한 날이죠. 그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에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거는 또 시도지사가 다시 수합을 해서 매분기 종료로부터 1월 이내에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특별자치시장은 더 이상 상급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린 이유가 그 신고관청 옆에 관로안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게 돼 있는 거죠. 해설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은 신고관청 옆에 관로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5번에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이게 O인데 일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내지 취득 허가 절차도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O고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고 2번은 60일 이내 신고사항이 아니라 사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틀렸고 3번은 매각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그거는 맞는데 6월 이내이기 때문에 틀렸고 4번은 특별자치시장 제외인데 그 특별자치시장 포함했기 때문에 틀린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24번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주제네요. 일단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즉 재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의견 듣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재지정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 절차가 있다는 점. 3번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등기소 입장에서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일 경우에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받을 때 토지거래 허가증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4번의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 공간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해야 되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놨는데 틀려버렸습니다. 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네요. 지정을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제할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제할 상황이 생기면, 즉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되는 기속행위다라는 점, 그 점 주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최근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밑에 해설에 도표로 만들어놨죠. 개정 전에는 알수요. 누가 지정하고 개정 후에는 어떻게 지정하고 하는 걸, 그런 걸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25번으로 갑니다.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허가구역에서 90제곱미터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놨습니다. 5점. 이 임야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9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죠. 옳은 답방입니다. 2번에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알겠어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을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놨는데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틀려버렸고 4번에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결국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5번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불허가청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청 기간은 1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처분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6번으로 갑니다. 26번. 자, 갑은 A도 B군의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적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 A 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렇게 관로로 단서를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허가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상 범위 내에서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이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따로이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고하지는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시험 문제의 정답을 찾으라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점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110제곱미터입니다. 그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허가 기준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근데 11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 면적입니다. 11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자, 일단 그 점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죠. 이게 녹지지역으로서 11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 면적입니다. 이번에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을 갖춘지 여부를 함께 심사해서 토지거래허가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했다면 허가 기준에 적합했죠.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게 틀려버렸죠.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허가 대상인데 실수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병이
시군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 그래서 실수요성이 인정되는 거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해당 토지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B군수가 허가 관청 맞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장이니까. 근데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5번에 토지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B군수에게 이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죠. 매수 청구 제도.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1월 이내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242페이지 27번은 암기 문제죠. 그래서 해설에 적혀져 있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허가 기준 면제 대상이 되는 면적을 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하는 이런 면적은 허가를 면제받는 기준 면적입니다. 이 면적 이하로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 면적을 초과해서 거래를 할 때는 다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죠. 다만 허가구역을 지정한 사람이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그래서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이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공고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고하는 기준 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면제 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라는 거죠. 4번을 보겠습니다.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입니다. 녹지지역은 허가 면제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200제곱미터의 토지 매매 계약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기준 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거죠. 허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28번도 똑같은 취지의 문제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해놨는데 임야는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 허가를 면제받는 거죠. 제대로 연결이 됐네요. 주거지역은 330이 아니라 180제곱미터 이하고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일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려버렸죠. 그래서 27번에 해설에 나와 있는 그 수치를 다 용도 지역별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로 출제되던 주제인데 이 허가 면제 대상 면적 기준을 좀 자주 물어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출제 안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런 면적 수치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걸 출제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출제되고 있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으로 갑니다.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토지 이용 의무 제도가 있죠. 근데 그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서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다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3년짜리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란데 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현재는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요 점을 기억해 두셔도 답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 목적에 따라서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있지만 3년짜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 3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네요. 1.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군구청장인 허가관청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요 목적이 맞느냐, 그리고 투기적인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과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2번에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15일이죠. 그 10일 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아니면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의 통지도 없으면은 그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 즉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났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3번에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허가 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땅의 토지의 권리를 매수 청구할 수도 있죠. 4번에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으로 한다는데 거기 틀려버렸죠. 선매 협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낮은 가격으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땅의 토지의 권리를 매수 청구했을 때 그 매수 청구받았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매할 때 선매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수 청구받았을 때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5번에 시군구청장은 즉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문서의 형식으로 이행 명령을 행할 수가 있죠. 그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에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2번에 관할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3번에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죠. 4번에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을 통해서도 구할 수도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할 수도 있고 5번 이 매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확정적인 무효가 된다는 것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31번 문제는 우리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입장들을 지문을 활용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그 판례 입장들을 상세히 소개해뒀으니까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2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했습니다. 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제곱미터다라는 전제에서 3,300제곱미터면 용도지역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허가 대상 면적입니다. 1.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격려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허가는 받아야 되죠. 2번에 국세천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또 공유재산인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는 적용 배제되는 사례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 배제된다 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국 토지거래를 받지 않고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케이스죠. 가장 중요한 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허가가 면제된다는 사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3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형 주택 용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토지 취득 시부터 몇 년간인가? 과거에는 3년이었는데 법이 개정돼가 지금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4번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